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내일부터 국회에서 혈투가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립니다. 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여당은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거듭 압박 중인데 대법원은 전례가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되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자리를 떠나는 방안이 대법원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지 않고 질의에도 직접 답변하지 않는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민주당 질의에 답을 하는 것은 법원 조직법 위반인 만큼 불가하다는 게 대법원 측 설명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질의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결국 모두 발언 후 허가를 받아 자리를 떠났고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의 의혹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명심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은 만큼 조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만약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엔 일반 증인처럼 동행 명령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야권은 민주당의 폭주가 갈 때까지 간 막장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홍지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책임 있게 임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직접 국회에 출석해 내란 재판 계획이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는 겁니다. 한마디 입장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분립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신속한 파기환송의 과정을 국민은 알고 싶어 합니다. 정청래 대표도 조희대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했는가 아니올시다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불출석할 경우 일반 증인처럼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거나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조국 혁신당도 가세했습니다.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조국 혁신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이제 갈 때까지 가는 막장 수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어이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서 믿거나 말거나 유튜브발 조작 녹취록으로 수준 낮은 정치 공세를 펼치겠다고 합니다. 소리 지르고 호통치면서 망신 주겠다고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 또한 국감에 불러야 할 사람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정치 특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은입니다. 이번 국감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이슈, 바로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강압수사 의혹을 밝히겠다면서 김건희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을 두고 특검 살인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살인 특검이 해체돼야 한다며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 발의부터 예고했습니다. 괴물 특검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에게 오히려 합법적인 폭력을 가하고 결과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가칭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사 시간을 문제 삼으며 CCTV와 조서 공개도 압박했습니다. 서면 동의도 없이 심야 조사를 하고 15시간이나 붙잡아 놓았습니다. 답정너 진술을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고문 아니겠습니까? 진술을 강요하느라고 장시간 공무원만 압박하고 사실상 조서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찰을 향해선 유서 공개와 부검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유족들에게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 즉시 유족들께 유서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부검을 강제하겠다고 합니다. 부관참시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입니다. 특검팀 고발뿐만 아니라 이번 국정감사에 수사관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특검 사무실 또한 현장 검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해보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캄보디아에서 납치돼 사망한 우리나라 대학생의 끔찍했던 감금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찰은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합동 작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지난 8월 캄보디아 캄포주 보코산 인근 범죄 조직 단지에서 22살 한국인 대학생 A씨가 사망했습니다. 이후 하루가 지난 뒤 같은 곳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14명이 구조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중 한 명은 A씨가 너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사망증명서에도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번 구조가 안 되면 목숨이 위험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위치를 알려주는 듯한 지도 사진도 보입니다. 캄보디아 또 다른 지역에 감금돼 있던 한국인 2명이 보낸 구조 요청 메시지입니다. 현지 경찰은 지난 2일 감금 장소를 찾아와 2명을 구출했고 감시하던 범죄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은 오랜 기간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수익 취직을 약속해 캄보디아로 향했지만 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보디아 감금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인 대상 범죄가 잦은 필리핀, 태국에는 이미 코리안 데스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배두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배 기자, 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당했다가 사망한 대학생과 관련된 증언이 나왔는데 당시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던 겁니까? 네, 이 목격자는 걷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는 상태라고 증언했는데요. 이 현지 사망 증명서엔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이 사망 원인으로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잡아두고 또 고문까지 하는 건가요? 네, 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최근까지 근무했던 우리나라 경찰관 얘기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일단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를 시킬 땐 이탈하지 못하게 가둬두고 또 성과가 안 나거나 말을 안 들을 때 구타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통장을 만들어서 캄보디아로 가는 대포 통장 관련 사례는 좀 다른데요.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선 통장 주인이나 다른 사람이 범죄 수익금을 중간에 가로챌 걸 우려해서 이 통장 주인을 감금시켜서 볼모로 잡아놓는다고 합니다. 자기들 손에 비로소 현금이 들어와야 풀어준다는 거죠. 물론 돈이 제대로 들어와도 이 무차별적인 구타와 함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데 중국 범죄 조직입니다. 이 범죄 조직은 도대체 왜 이 동남아, 그것도 이 캄보디아를 골라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까? 네, 범죄 조직이 활동하기 쉬워서입니다. 중국은 동남아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현지 사정을 잘 아는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후에 내전이 벌어져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라오스나 베트남은 통제가 심한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오랜 시간 독재가 지속돼서 권력이 부패한 캄보디아로 중국 범죄 조직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캄보디아에서는 경찰의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는 일도 흔히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치안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건가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행이나 사업, 봉사활동으로 오는 일반인들이 표적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취업 사기나 범죄와 관련해 캄보디아에 오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 경보를 특별 여행 주의보로 상향 조정한 만큼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신변 안전에 특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네,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납치 사건,
지난 몇 년 새 급증하는 추세다 보니 경찰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리안 데스크 신설 논의 중인데요. 이 경찰을 현지의 대사관에만 파견하는 게 아니라 이 현지 경찰청에 파견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건 캄보디아 정부도 받아들여야 하는 건데 주권이 걸린 특수한 문제다 보니 현실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또 코리안 데스크가 생긴다 해도 자국민을 포함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범죄 조직이 당장 뿌리 뽑히진 않을 텐데요. 그래도 범죄 대응은 용이해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지난밤 경기 가평의 횟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 4명이 안에 있었는데 모두 숨졌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지붕 사이로 시뻘건 불길과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횟집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30분쯤. 불길은 3시간 30분 만에 잡혔지만 횟집 안에 있던 40대 부부와 10대 자녀 등 일가족 4명이 숨졌습니다. 심폐소생술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사망 판정했으니까 질식사로 봐야죠. 맨 끝방에서 막 빠져나오시지 못이고. 해경 함정이 바다의 어선을 향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제주시 마라도 남동쪽 해상에서 129톤급 어선에 불이 난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27명이 모두 구조됐지만 40대 선원이 화상을 당하는 등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기관실 쪽에서 펑소리가 났다. 엔진 정지시키고 진화를 하다 보는데 5분 만에 이제 좀 불이 커졌죠. 소방대원들이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며 불길을 잡습니다. 큰 불이 잡힌 집안 내부로 들어가니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단독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여 분 만에 모두 잡혔지만 집안에 있던 80대 남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플라스틱 포장용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가 다량 발생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해달라는 안전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수상해 보이는 차량을 경찰이 바짝 뒤쫓습니다. 2km 추격전 끝에 결국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이 운전자의 정체 과연 뭐였을까요?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왕복 4차로 도로를 달리는 흰색 승용차. 옆 차선으로 넘어가더니 그대로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경찰이 뒤쫓는 걸 눈치채고 속도를 올려 도망가는 겁니다. 사고 흔적이나 좀 심하게 나거나 아니면 좀 막 특이한 차들도 이제 한 번씩 좀 관찰이 되거든요. 그런 의심 차량이 있으면은 조회를 해보니 이제 도난 차량으로 좀 승용차가 골목을 벗어나려는 찰나 순찰차가 도주 차량 앞을 가로막습니다. 2km 남짓 이어진 추격전. 운전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고 경사로에 속도가 붙으려는 차량을 경찰이 가까스로 멈춰 세웁니다. 다른 차나 뭐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교통사고 그런 우려 상황도 있기 때문에 차부터 먼저 일단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는 40대 중국인 남성. 이미 10년 전 체류 기간이 끝난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고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도로 위에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넘기는 한편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마주치는 게 바로 택배 트럭이죠. 복잡하게 꼬인 좁은 길을 요리조리 달리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또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서울의 한 오르막길에서 후진을 하던 택배 트럭이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택가라 한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송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빌라 단지 앞 가파른 오르막길. 흰색 트럭이 화단에 누워 있습니다. 열린 짐칸 사이로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가득 찬 택배 상자들이 보이고 바로 옆 승용차는 충격을 받아 차체가 구부러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사고 차량을 꺼내기 위해
전기톱으로 주변 나무를 정리한 뒤 크레인을 동원해 차체를 통째로 견인해 갑니다. 어제 낮 12시쯤 택배 트럭 한 대가 오르막길에서 후진하다 뒤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고 빌라 화단에 돌진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화단 안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 누워 있고 그 사이에는 차량 번호판이 파묻혀 있습니다. 다 넘어졌잖아. 소리가 그거 넘어질 때 나는 집 무너지는 줄 알았어. 차 무너질 때. 옆에 하얀색 단지 내 입주민 차량 하나가 찌그러져 있었고 운전자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더라. 운전자는 사고 직후 스스로 대피했고 다른 차량엔 탑승자가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너무나 아쉽지만 이번 추석 황금 연휴 오늘로 정말 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속도로 타고 고향 갔다가 집에 돌아오셨을 텐데 역대급 연휴였던 만큼이나 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도 역대급이었다고 합니다. 허준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통의 속사정을 한번 볼까 합니다. 시작부터 분리수거했어야 할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통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집으로 배달받은 암막 커튼만 쏙 빼고 포장지만 휴게소까지 들고 와 버리고 간 흔적도 나옵니다. 분리수거해야 할 캔 안에 이렇게 담배꽁초를 넣으면 누군가는 일일이 손으로 빼내야 합니다. 휴게소에 있는 일반 쓰레기통에서 가져온 봉투입니다.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만 버려야 하는 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묘를 위해 챙겨간 음식을 휴게소 쓰레기통에 버리고 갔습니다. 부모님들이 싸주는 음식, 부모님들이 해주는 반찬 그대로 여기 버리고 가는 분들 많습니다. 취재진은 다른 휴게소로 가 쓰레기통만 주시해봤습니다. 주차한 지 10분 만에 이렇게 개인 쓰레기를 잔뜩 들고 와 휴게소에 버리고 가는 사람들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배설 흔적도 휴게소에 버리고 갑니다. 고양이 키우는데 뱀 보는데 그건데요. 그건가 고양이 화장실. 고양이 화장실에 보면 이런 거 많이 깔는 거 있잖아. 명절 연휴 이렇게 쌓인 쓰레기 양은 평소의 2배에 달합니다. 10톤짜리 폐기물 박스가 하루하고 반나절 만에 가득 찼습니다. 평일 때는 한 3일에 이 정도 양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말이나 이럴 때는 이틀 정도만 요 양이 나오는데 이제 명절 때는 하루에 요 정도 양이 나오죠. 처리 비용은 휴게소가 떠안습니다. 지원금은 없고요. 휴게소 운영사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분리수거가 되어서 그러면 참 좋은데 명절마다 반복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쓰레기 투기 문제. 나만 편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비양심 고객들의 민낯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인천공항 하루 평균 이용객이 21만 명을 넘었습니다. 역대 추석 연휴 가운데 가장 많은 인파라는데요. 특히 긴 연휴의 끝자락인 오늘은 더욱더 발 디딜 틈 없이 붐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세인 기자, 지금도 공항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네, 제가 서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귀국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12만 4천 명이 귀국할 예정인데 이번 추석 연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공항 리무진 버스 정류장엔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요. 전광판엔 표가 매진된 버스가 수두룩했고 택시 정류장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진짜 사람이 너무 많고 버스도 잔여석이 없어서 버스 기다리느라 20분 넘게 기다렸어요. 리무진에 찾아갔더니 표가 매진돼가지고 지금 다음 차 기다리는데 연착돼가지고 택시 타러 왔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명에 달하는데요. 역대 추석 연휴 중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긴 연휴가 이제 저물어 아쉽지만 고향집에 다녀오거나 가족과 뜻깊은 여행을 떠난 시민들은 만족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댁도 들릴 수 있어서 가족분들하고도 보낼 수 있고 또 저희 가족들하고도 또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형이랑 막 그렇게 달가운 사이는 아닌데 근데 약간의 갈등도 있긴 했는데
근데 여행하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탑승권 발급을 위해 무심코 공항 카운터를 찾았다간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이 공항 국내선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는 승객에게 추가 수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셀프 체크인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라는데 모바일이나 키오스크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외면한 조치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찬 기자입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 카운터 앞에는 체크인과 탑승권 발권을 하려는 승객들로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동안 카운터에서 체크인을 하고 탑승권을 발급받아도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국내선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받으면 1인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을 줄이고 셀프 및 온라인 체크인을 확대해 카운터 혼잡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게 항공사 측의 설명입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이런 발권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어머니 잘 안 되세요? 이것도 누르고 이것도 누르고. 우리는 처음부터 저런 기계 같은 거, 저거 키워드 같은 거 사용을 못했잖아요. 제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직원의 도움이 없어서는 그 체크인을 셀프로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을 하려면 숫자와 영어가 섞인 예약 번호를 입력하고 탑승객 확인과 좌석 배정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승객 편의를 내세웠지만 인건비 절감 등 수익 개선을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제주항공, 에어서울 등 다른 저비용 항공사들도 공항 발권 카운터를 유료화하고 셀프 수속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측은 무인 발권기 사용률이 90%로 이미 보편화됐다면서 고령층 장애인 등은 카운터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야외에서 달리기를 즐기는 러닝족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국내 러닝 인구만 1,000만 명에 이르는데요. 무턱대고 달렸다간 부상 입기 쉽습니다. 건강하게 달리는 방법을 김동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유아차를 끌며 레이스를 펼치는 가족 단위 참가자부터 카메라를 향해 손짓하며 도심을 뛰는 사람들까지.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서울 레이스에는 10,000명이 넘는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달리기는 이렇게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뛸 때마다 몇 킬로 정도?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한 3번 정도 뛰는데 한 5km 내외로 뛰어요. 건강한 달리기 활동을 지속하려면 운동 전과 후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족저근막염 같은 부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발바닥에 두꺼운 섬이 띄인 족저근막에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달릴 때 반복적 충격으로 손상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합니다. 저는 한 2-3주 만에 100km를 뛰어가지고 바로 생겼거든요. 발바닥 쪽이 그냥 좀 찌르듯이 엄청. 달리기 전 스트레칭은 부상 방지에 필수입니다.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이제 발등 쪽으로 이렇게 제껴주는 운동을 충분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벽을 밀거나 계단을 활용해 발바닥 족저근막을 이완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달린 이후에도 얼음 찜질을 해주거나 마사지볼을 활용해 발바닥을 풀어주면 부상 예방에 좋습니다. 달릴 때에도 10분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달리며 몸 상태에 따라 강도를 조절하고 특히 내리막 경사로에서는 보폭을 줄이는 게 부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전 세계 최대 모터 스포츠인 F1 경기. 최근 관련 영화가 흥행하면서 덩달아 국내 팬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무려 13년 만에 F1 공식팀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질주했는데요. 심장을 쥐어짜는 굉음이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용 차량 10대가 신호에 맞춰 일제히 출발합니다. 요란한 굉음을 내며 시원하게 질주를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관중들은 사진 촬영에 여념이 없습니다. TV로 볼 때는 몰랐는데 엔진 소리가 진짜 강렬했던 것 같아요. 포뮬러 1 그랑프리에서 총 10승을 거둔 전설적 드라이버 발테리 보타스 선수도 직접 차량을 끌고 트랙 주행에 나섰습니다. 주행 이벤트 이외에 전시장 곳곳에 전시된 희귀 차량들도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50년대에 출시된 대표적인 1세대 고급 승용차입니다. 국내에는 단종되어 한두 대밖에 남아있지 않은데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은 이 차량이 유일합니다. 국내에 2대만 있다고 알려진 30억짜리 고급 스포츠카부터 초기 경주용 차량 등 다양한 클래식카 모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소에 보기 엄청 힘든 그런 차량들도 이렇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좀 더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F1 공식팀이 공식 경주용 차를 타고 주행 이벤트를 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되고 중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굿즈를 파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 시계를 사달라며 광고를 찍고 느긋하게 골프까지 쳤는데요. 고도의 전략이라도 숨어 있는 걸까요? 정다은 기자입니다. Let's be a favorite president. Get your watch today at gettrumpwatches.com. Please make a great gift. It's Trump time. 홈쇼핑 쇼호스트처럼 카메라 앞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홍보하는 상품은 새로운 트럼프 시계입니다. 최근 미국 보수 성향 방송사를 중심으로 방영 중인 광고입니다. 시계 앞면엔 트럼프의 서명이, 뒷면엔 지난해 7월 야외 연설 도중 총격 피습을 당했을 때 외쳤던 싸우자 구호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품 설명 역시 대통령만큼 강하고 단단하다며 피습에도 살아남은 당시의 서사를 담았습니다. 가격은 우리 돈 약 71만 원부터 114만 원까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도 1억 원대 고가 시계를 출시한 바 있는데 현재 판매되는 트럼프 시계만 1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계 판매로만 우리 돈 약 40억 원을 벌었고 운동화, 성경책, 향수 등 다른 상품을 합치면 현재까지 약 143억 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선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난과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정부 셧다운과 미중 관세 갈등, 중동 전쟁 중재 등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트럼프는 현지 시각 어제 골프장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휴전 합의가 발표된 이후 이스라엘군이 떠난 가자 지구에 하마스 대원들이 돌아왔습니다. 복면을 쓰고 소총을 든 전투원 7천 명이 그간 잃어버렸던 지역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고 있는데요. 정말 가자 지구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는 걸까요? 장치혁 기자입니다. 휴전이 합의되면서 피란을 떠났던 팔레스타인 주민 약 50만 명이 폐허가 된 가자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인구의 절반가량이 복귀하자 소총을 들고 복면을 한 하마스 대원들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영국의 BBC는 하마스가 대원 7천 명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동원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협력자와 범법자 소탕을 위해 총동원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군인 출신 지역 책임자 5명을 새로 임명한 가운데 무장한 전투원들이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일부는 사복 차림이지만 현지 경찰 제복을 입은 대원들도 있습니다. تقوم القوات الداخلية بالانتصار على مستوى قطاع غزة بالكامل المناطق التي غير خاضعة لسيطرة الاحتلال. 하마스가 신속히 움직이자 벌써부터 우려가 나옵니다. 향후 평화 구상의 핵심인 가자 지구의 무장 해제가 원활히 진행될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선 휴전 합의 환영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마스에 끌려간 인질 가족들이 주최한 이번 집회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비난이 교차했습니다. 이 집회엔 트럼프 대통령의 맏딸 이방카와 제러드 쿠슈너 부부도 참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북한이 열병식 이튿날 대규모 횃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수만 명의 청년들이 횃불을 하나씩 들고 집단 체조를 하면서 온갖 선전 문구를 만들어냈는데요. 청년들을 앞세워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현재 기자입니다. 횃불을 든 청년들이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니 낫과 망치, 붓으로 이루어진 북한 공산주의 상징은 물론이고 김정은 조선노동당, 김정은 제1결사대 등 북한 정권을 찬양하는 글귀들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거대한 횃불무리가 파도 타기 하듯 일렁이더니 우렁찬 함성 소리를 내며 단 몇 초 만에 오와 열을 맞춥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찬양하는 구호도 외칩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고 외빈들로 보이는 관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야간 열병식에 이어 이튿날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횃불 야외를 벌였습니다. 횃불 야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 주요 기념일에 펼쳐지는 집단 행사입니다. 김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박태성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이 자리했습니다. 앞서서는 대규모 군중행진도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상징탑 모양 조형물이 선두에 섰고 김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국기 모양 조형물도 등장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외 메시지 발신보다 대내 결속 및 선전선동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일본에서 자민당 독주 체제가 12년 만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야권에서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지명에 반대하는 반다카이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카이치 총재를 위협하는 인물은 의석수 5%대에 불과한 소수 야당 대표입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중의원 전체 의석수의 5%대에 불과한 일본 제4당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다카이치 산하의 자민당 총재의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집권 여당 자민당의 중의원 의석수는 196석으로 과반에 못 미치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대표 야당 3곳이 뜻을 모으면 210석으로 자민당을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 대표도 정권 교체를 위해 본인보다 다마키 대표에게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野党が固まれば政権交代が実情起こるかもしれない。 올해 56인 다마키 대표는 재무성 관료 출신으로 2005년 정계에 입문한 육선의 비세습 정치인입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약진해 유력 정치인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륜 스캔들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협력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국회 총리 지명 선거가 약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본 주요 언론도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권 교체 위기에 직면한 자민당은 일본 유신회 등 야당과 접촉하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미국에서 헬리콥터가 해변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빙글빙글 돌더니 곤두박질 쳤다고 하는데요. 장하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는 해변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 낮게 비행하나 싶더니 갑자기 중심을 잃은 듯 빙글빙글 돌며 그대로 추락합니다. 기체는 인근 건물에 추락했고 그 충격으로 야자나무가 반으로 꺾이는 등 현장은 처참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오후 2시쯤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 해변 인근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 모습입니다. 이 사고로 기내에 타고 있던 2명과 추락 지점 근처에 있던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현지 경찰은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흙탕물로 가득 찬 거리에 차들이 천장만 내놓은 채 둥둥 떠 있습니다. 상가 1층 건물은 반 이상 잠겼고 주차된 차량은 거센 물살에 보트처럼 떠내려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부터 멕시코 포자리카 지방에 폭우가 내려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이 빠진 일부 지역에선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차량은 진흙탕에 처박혀 있고 주민들이 살던 집은 흔적도 없이 부서져 있는 등 현장은 처참합니다. Ahora sí que por la naturaleza, ¿verdad? ¿Qué podemos hacer? Sí, y pues le afectó bastante, pues todo se perdió, pues tenía comedores. 한 남성이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꺼지면서 그대로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9일 오후 브라질 서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에서 싱크홀이 발생해 남성이 빠져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국은 인근 지역 하수 누수로 지반이 약해져 싱크홀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을 앞두고 여야는 격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고위당정 참석하시고 바로 이곳으로 오신 것 같은데 네.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이후라서 그 첫 회의니까 어떤 내용이 좀 오갔는지가 제일 궁금한데 아까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추석 민심을 듣고 온 자리이기 때문에 당정으로서는 그 추석 민심에 기반한 이제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고요. 그 중에 오늘 가장 중요한 안건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발표를 하고 왔는데 이번 주 내에 정부에서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것이 워낙 중요한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오늘 앵커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셔도 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말씀드릴 수가 없음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당정 발표를 좀 그렇습니다. 들어봐야겠군요.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이제 민심을 좀 들어보니까 정부의 어설픈 부동산 정책을 지적하는 목소리, 그리고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더라. 그래서 국민 삶이 굉장히 불안하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야당의 지적은 늘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야당도 그런 어떤 국정 운영의 한 파트너로서 지적을 할 때 어떤 당리당략이나 정치 공세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국정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충고의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번에 그 추석 민심을 면밀히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 과거에는 늘 추석이나 명절 끝나고 오면 이번 명절처럼 힘든 명절은 없었다. 이것이 대체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소비 쿠폰의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모처럼 활기를 띤 재래시장 상인들의 어떤 활기찬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역시 개혁과 청산을 과감하게 좀 신속하게 좀 해라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네. 여야가 듣는 민심은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던 이 양평군청의 공무원 사망 사건의 파장이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야당이 특검의 폭력 수사를 폭력 수사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면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한 존엄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경건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계속 정치 쟁점화하고 휴일인 오늘까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적절치 않습니다. 특히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 운운하는 것은 특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특검을 피해가려고 하는 꼼수로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을 입에 올릴 그럴 처지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이 공무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애도하는 마음과 함께 어떤 것이 진실인가를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도 깊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공무원 사망 사건과 달리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은 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되게 적반하장이나 후한무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안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 어떤 당사자가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거꾸로 대통령까지 이것을 정장에 끌어들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프레임 전환을 통해서 본인들의 잘못,
본인들이 이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꼼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부터 보니까 대변인께서 정청래 대표를 좀 거듭 어떻게 표현할까요? 엄호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봤는데 정 대표의 자기 정치 논란을 반박해야 할 만큼 뭔가 여권에서 지금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실제로 원팀이다. 진짜 당정대가 원팀이라면 이런 반박도 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앵커께 제가 질문을 드리면 언론은 원팀으로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도해 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유,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체로 보면 뭐 틈이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해주시는 것인데요. 제가 정청래 대표를 엄호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정대 간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질문과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국민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당정대는 늘 여러 단위의 채널을 통해서 소통하고 있고 그런 서로의 역할들을 투트랙으로 잘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이 할 일은 당이 하는 것이고 또 그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생과 안전과 안보, 외교 이런 것들을 책임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또 특히 지금은 개혁과 청산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이 어떤 부분은 앞서갈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론의 지적은 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불편부당하게 지적할 건 지적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어보니까 대통령의 누가 되지 않으려고 언론 인터뷰까지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아까 서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기 정치다, 뭐 당정대 불협화음이다, 뭐 과속 논란이다 이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하셔서 그 엔드라고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외교 전략, 안보 전략을 이제 발표하셨는데 그게 국민들께 깊숙이 좀 이해되고 설명이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당에서 법사위에 청문회 논란이 터졌지 않습니까? 당도 사실은 이것을 미리 좀 알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소통이 부족했다. 그래서 오늘 고위 당정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고 이미 저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의 주요 외교 안보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메시지가 중첩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잘 하자라고 하는 대안도 이미 잘 세우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갈 것입니다. 네, 앞으로 당정 관계를 좀 더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비가 전국을 적셨습니다. 이번 주도 가을비가 자주 내릴 텐데요. 찬 공기를 몰고 와서 쌀쌀하겠습니다. 우선 비는 내일과 모레 전국에 내립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서쪽 지역에 오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특히 많이 내립니다. 강원 영동의 많게는 120mm 넘는 양이 시간당 20mm로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전북에 70mm, 영남에 60mm, 서울에도 50mm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 한낮 기온이 서울 18도, 강릉 17도, 대구 22도에 그치겠습니다. 주 중반으로 가면서 기온이 오를 텐데 이번 주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